안녕하세요.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. 꼰대죠, 조범식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오피스텔 얘기해 볼 건데요. 네. 우리 조범식 꼰대님. 네. 오피스텔 하면은 보통 따박따박 매달마다 월세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는 또 1, 2억씩 시세도 올라갈 수 있는 차익형 목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. 네. 우리 조범식 꼰대님 뭐가 좋아요? 저는 둘 다 좋습니다. 네?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네. 가격도 오르면 더 좋겠죠. 이 양반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. 네. 저 얼굴에 욕심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. 약간 보려도 약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조호식 꼰대님이 얼마 전에 그 시청자분하고 같이 상담을 했던 오피스텔 내용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자연, 지역이나 입지,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형인지 차익형인지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을 가는 게 좋은 건지 이것들 한번 깊숙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해 볼게요. 이 오피스텔 지금 뭐 우리 그 광화문 쪽에 있는 오피스텔 좀 보셨어요? 월세 받으려고 하는 이 수익형 목적입니까? 아니면은 좀 차익을 보고 접근하는 차익 목적입니까?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좀 수익형을 좀 먼저 우선시 보고 좀 이쪽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. 네. 경의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에요.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광화문역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서울 도심, 이 구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. 오피스텔 입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업무타운 있죠? 네네. 업무타운이 있는 지역, 즉 여기가 원룸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.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된다라면 상업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. 자, 이 두 개의 조건들을 다 채우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. 그래서 네. 입지적으로는 아주 잘 보셨어요.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수익형이잖아요. 네. 수익형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게 어떤 거라면은 바로 이 오피스텔의 나이입니다. 신규라는 조건을 채운 오피스텔로 좀 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해당 오피스텔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뭐 지어진 지 꽤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한 1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익형으로는 지역은 좋지만 여기에 해당 오피스텔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거든요. 지금 영상을 봤어요. 네. 봤는데 네. 일단은 이분은 월세예요? 아니면은 뭐 차익형으로 보시는 거예요? 이분은 월세를 원하셨고, 네. 월세 원룸, 오피스텔 네. 원룸의 월세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린 겁니다. 근데 우리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광화문 같은 지역은 도심의 업무타운이고 네.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직장인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옆에 뭐 상업시설 잘 돼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네. 왜 여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? 저는 이제 원룸이잖아요, 원룸. 네.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전체 오피스텔의 한 86%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만큼 굉장히 많은데 네. 그 안에서도 오래된 오피스텔이 있을 거고 또 네. 뭐 신규 오피스텔이 있을 것 아닙니까? 네.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. 좋은 입지 내에서도 네. 오피스텔이 이렇게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도 이제 여기 편집에서는 안 나왔는데 네. 신규 10년 차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수요도 늘고 또 임대료도 느는 그리고 공실도 없이 아주 잘 운영이 됩니다. 네. 근데 한 15년 차 정도를 넘어서면 네. 그때부터 이제 노후도가 차고 또 주변에 신규 원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.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요. 자,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거나 또 공실이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입지적으로는 여기는 뭐 광화문 바로 옆이니까 그렇죠. 굉장히 좋긴 한데 네. 18년 정도 된 굉장히 좀 이제는 노후도가 점점 차고 있는 연식으로 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좀 새 걸로 사셔라 라는 측면에서 다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새 거를 어디를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걸 알려주세요. 네. 자, 앞서 봤던 우리 광화문 일대에 있던 오피스텔 있죠? 네.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8년 차인데 네. 시세는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 하고 있고요. 네. 월세는 한 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. 근데 저는 이 강남역 있잖아요. 네. 강남역도 여기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고 상업시설도 아주 잘 돼 있는 저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입지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강남역 역세권에 입주된 지 5년 차. 굉장히 좀 깨끗한 오피스텔이죠. 네. 5년 차가 3억대예요. 네. 똑같이. 근데 월세는 9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같은 업무타운 내에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할지라도 네. 이게 좀 오래된 노후된 오피스텔이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
금액은 같더라도 월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10만 원 정도 차이가 그렇죠. 나는군요. 그러면 수익형이기 때문에 네. 매달 다박다박 월세를 단 10만 원에도 더 받으면 1년이면 120만 원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강남역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쪽 5년차 이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. 저라면 네. 그렇게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왜냐하면 네. 이거 월세를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겠다라고 해서 네. 지금 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3억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3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원룸입니까? 1.5룸입니까? 투룸입니까? 원룸입니다. 원룸밖에 못 사죠. 그렇죠. 우리 조범식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. 시장 내에서 원룸 공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, 아실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굳이 이걸 가지고서 월세 100만 원 따박따박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나는 1.5룸이나 네. 투룸을 사야 돼. 자, 투룸을 사야 되는데 이 월세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사요. 이 네. 자금을 가지고 못 사요. 왜? 네. 얘네들은 일단 가격 자체가 더 비싸단 말이죠. 네. 1.5나 투룸은 원룸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. 비싸기 때문에 얘는 월세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활용을 해야 돼요. 전세를 활용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네. 여기다 써야 된단 말이죠. 아 그러면 이제 매달 네. 따박따박 그 100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없잖아요. 월세 수익은 네. 지금 그걸 고민할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네. 미리 빼놓으면 돼. 내가 투자할 자금에서 네. 월세를 미리 내가 한 4년치를 빼놔요.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가 미리 뺐다 쳐. 네. 그러면은 약 한 1년이면은 1,200만 원. 네. 4년이면은 한 4,800만 원이니까 그렇죠. 5천만 원을 미리 빼놨다 칩시다. 음. 그러면 나머지 있는 돈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. 네. 2억 5천만 원 가지고서 전세를 끼고서 네. 1.5룸이라든지 투룸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두 채 이상도 살 수 있는 자금이 돼요. 네.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보냐면 네. 5천만 원은 미리 빼놨으니까 한 4년 동안 따박따박 내가 뺏어 쓰면 될 것이고 그 월세 해결됐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1.5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오른단 말이에요. 네. 특히나 강남 안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 조범식 꼰대님도 알죠. 네. 삼성역 쪽에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들을 하잖아요. 그렇죠. GTX도 들어오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GBC 타워도 만들어지는 네. 것이고 여기 지하 도시도 만들고 네.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도 만들고 종합부동산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일대 땅값도 많이 뛰면서 오피스텔 값도 많이 올랐어요. 네. 그래서 4억대 분양을 한 오피스텔도 지금 6억대에서 7억대 하잖아요. 네. 아니 이렇게 가격이 3, 4억이 뛸 수 있는 2, 3억이 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. 아, 이런 거 하면 되고 또 오. 여기만 그렇습니까? 안 그래요. 여의도에서도 최근에도 분양을 했잖아요. 여기 제가 알기로도 3억 5천대 분양을 한 1.5룸들이 네. 지금 한 6억 5천 정도 하고 있어요. 네. 오르잖아. 그리고 용산에서도 보면 한강로 쪽에 네. 여기 삼각지역에서부터 여기 신용산역 사이에 있는 여기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도 여기 오피스텔 1.5룸들도 지금 한 7억 5천까지 가격이 뛰었단 말이죠. 네. 다 가격 2, 3억씩 뛰었어. 아. 저 끄트머리는 마곡지구 거기도 가격이 뛰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1.5룸이나 투룸을 전세로 활용해서 산다면 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? 아 그래요. 네. 그렇네요. 뭐 월세도 미리 받은 것처럼 미리 그럼요. 받아놓고. 월세는 미리 어. 빼놓고 나머지는 남은 자금을 네. 가지고서 원룸을 살 게 아니라 1.5룸이나 투룸이 시장 내에서는 희소해서 네. 이게 가격이 잘 오르잖아요. 네. 이런 거 잘 사놓으면 되지. 아까 제가 네. 둘 다 원한다 그러니까 욕심 많다고 그러더니 네. 욕심 많은 데를 잘 알고 계시네요. 아니에요. 나는 내 욕심을 저랑 상담하시는 네.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. 우리 상담자분들한테는 그대로 난 다 100% 공개합니다. 자 그런데 네.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네.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그렇죠. 예, 또 주택수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네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네. 좀 정리를 좀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? 아, 그래요. 네. 오늘 완전 우리 오피스텔 세금 가지고 한번 종식을 시켜봅시다. 일단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요. 자, 오피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주거용, 그 다음에 업무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업무용도는 아예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. 이거는. 네, 그렇죠. 근데 주거용도로 썼을 때 얘가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택으로 안 들어가기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. 이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자, 일단은 취득세금 낼 때부터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리면, 자, 취득세에서 우리 이거는 오피스텔은 4.6%를 내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1주택자가 사던 아니면 다주택자가 사던 상관없이 이 오피스텔은 4.6%를 묻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자 분들이 세금이
우리 보면은 주택을 사면 8% 12% 세금을 물리는데 네. 오피스텔은 단일로 4.6%만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유리하다라고 해서 오피스텔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했던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양도세예요. 팔 때 세금을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내가 현재 내 집이 한 채 있어요. 한 채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또 사잖아요.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라고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보면 주거용 있죠. 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1주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내 집 한 채 있죠. 오피스텔을 쓰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2주택자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 팔 때 되면 2주택자 중과세를 받겠죠. 그렇죠.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양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. 하나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대한 거주택 비과세 특례. 받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5억이 났어요. 5억이 남았어요. 오피스텔은 한 2억 정도가 남았어요. 자, 그러면 파는 순서를 당연히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나을까요?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아야죠. 그러면 오피스텔이 좀 적게 남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요걸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내 집 5억 남은 내 집은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최대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면 되고, 또 마지막으로는 좀 최근에 이제 청약이 한참 불붙었어요. 네. 청약인데 청약시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.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상관없이 아예 주택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 채가 있든 10채가 있든 내가 들어가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1순위 청약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 정도 제가 정리했으면 다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죠. 좀 깔끔해졌죠? 네, 네. 저도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요. 오늘 오피스텔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뭐 수익형이다, 차익형이다,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투자하는데 유의해야 될 점, 장점과 단점, 세금,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.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. 다음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준비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물러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